3단원 비틀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3단원 같은 경우는 3.1부터 3.11까지 세부 단원이 있었고, 이번 시간에는 3.7부터 3.11까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2단원과 굉장히 유사하게 같은 형태를 가졌었고, 그다음과 같이 동일한 내용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단원과는 비슷하게 이제 부정정 부분에 대해서 부정정 구조물 2.4단원과 유사한 것을 배워볼 예정이고, 3.9단원 같은 경우는 변형에너지, 2.7단원의 변형에너지와 유사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단원은 원형축에서의 동력 전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크게는 인류와 동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T라는 토크를 가지고 이제 오메가라는 각속도를 가지고 돌 때, 1 같은 경우는 토크 곱하기 회전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회전각, 각도가 얼마나 변했는가. 동력 같은 경우는 정의 자체는 1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같은 시간 동안 dt분의 dw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요거를 나타내게 되면은 토크는 그대로 나오게 되고, 회전각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제 각속도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메가라고 표현할 거고, 그래서 오메가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당 회전수 주파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2파이 f와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8단원 부정정 비틀림 부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정 구조물에 대해서는 2단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정과 이제 부정정으로 보통 구분이 되며, 정정 같은 경우는 정력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음과 같이 평형 방정식만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2단원에서는 이제 힘의 평형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3단원에서는 토크의 평형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부정정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제 평형 방정식만으로는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적합 방정식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단원에서는 델타라는 값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적합 방정식을 세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3단원 같은 경우는 각도의 변화, 즉 각도를 가지고 파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차이는 이제 파이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이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 토크 변이 관계식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이 파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정 구조물의 그냥 간단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바깥에 이제 관과 안에 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밑판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를 만약에 T라는 토크로 돌렸을 때 각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형 방정식을 보면은 관과 봉에 각각 전달되는 토크 자체가 이제 더했을 때 전체 T가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여기서의 적합 방정식은 관과 봉이 두 개가 같이 이제 밑판에 이렇게 묶여서 돌아가다 보니까 각각의 돌아가는 비틀린 각 자체가 동일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비틀린 각을 계산하기 위해서 토크 변이 관계식을 통해서 파이 1과 파이 2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거를 바탕으로 각각 각 관과 봉에 전달되는 토크의 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문제와 약간 연관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생긴 구조물도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T0를 알고 TA, TB를 모를 때 이제 TA, TB를 알기 위해서는 평형 방정식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적합 방정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세타
파이 1과 파이 2 이 두 가지의 이제 각도 변화의 합이 0이 된다는 점을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관계식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각각의 뭐 토크라던가 아니면 응력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9단원 비틀림과 순수 전단에서의 변형 에너지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도 이제 변형 에너지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3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형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같은 경우는 토크와 이제 토크를 주었을 때 뭔가 변형되는 앵글 오브 로테이션 혹은 앵글 오브 트위스트 요거의 관계식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선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 요 수식에서 나오는 이 밑에 면적이 바로 변형 에너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 혹은 1인 W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2분의 T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자체가 뭐 TL 나누기 G IP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불분이 비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형 에너지는 각각의 이제 에너지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제 이 U 자체가 앞서 봤었던 요 수식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들어가는 토크 자체가 제곱의 성분입니다. 즉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거는 다음과 같이 한 개 이상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변형 에너지는 따로 작용하는 각각의 개별 하중에 대해서 구한 변형 에너지의 합으로 구할 수 없다. 즉 각각마다 이렇게 뭐 나눠서 계산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것을 같이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순수 전단이 만약에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변형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 전단이 작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응용 요소를 가지고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응용 요소가 다음과 같이 이제 변형이 됐을 때 얼마만큼 변형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작용하는 힘 그리고 변이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V라는 전단력이 작용을 할 거고, 이 V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제 전단 응력이 어떤 특정 면에 대해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T라는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T 곱하기 요 길이 H만큼의 어떤 전단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만약에 V라는 만큼의 이제 전단력을 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델타만큼의 이제 길이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델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감마라는 어떤 전단 변형률 자체가 매우 작다라고 했을 때 이 각도 자체가 원래는 이제 뭐 사인 성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냥 탄젠트죠. 탄젠트 성분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감마로 그냥 표현이 돼서 감마 H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고,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변형 에너지 2분의 전단력 곱하기 변형된 길이라고 했을 때 요 값들을 각각 이렇게 다 대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변형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로 나누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부피인 h 제곱 t 이 부분을 제거를 해서 2분의 타우 감마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감마 대신에 우리가 후계 법칙을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2g분의 타우 제곱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우 대신에 이제 g 감마라고 표현을 해서
다음과 같이 수식을 또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토크가 뭐 예를 들면 가장 끝부분, 가장 중간 부분에 작용할 때 각각에 대한 어떤 변형 에너지를 구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토크가 한꺼번에 작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선형이 아닌 경우 어떤 식으로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뭐 기존에 이제 뭐 2단원 같은 경우는 요거 에너지 따로, 요거 에너지 따로 더해서 했을 때 요것과 동일하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어, 지금 이제 이 비틀린 같은 경우는 요게 동일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뭐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토크 TA가 작용을 할 때 값을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UA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변형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UB 같은 경우도 B에 만약에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면 여기서만 비틀림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길이 변화에 대한 값을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 만약에 이제 TB, TA가 한꺼번에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불균일 비틀림이 돼버려서 다음과 같이 이제 나눠서 AC 구간, CB 구간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작용하는 토크, 그다음 여기에 작용하는 토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해주게 돼서 이거에 대한 변형 에너지를 구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이제 값을 구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제가 이제 네모 박스 치는 대로 계산이 될 거고, 이거는 각각별로 예를 들면 A만 작용했을 때, B만 작용했을 때 값을 구할 수 있는 UA, UB, 즉 요 수식 두 개의 합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단원이 되겠습니다. 3.10단원은 원형 단면을 갖지 않는 균일한 축의 비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지금 전까지 다니면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원형 단면을 갖는 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타원형 혹은 정삼각형, 뭐 사각형과 같이 원형 단면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서 썼던 우리가 비틀린 공식이라던가 토크 비틀린 관계식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뭐 비틀린 강성은 GJ라고 얘기를 할 거고, 길이가 L인 봉에 대해서 비틀린 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타원형 같은 경우는 뭐 다음의 수식 비틀림 상수라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J라고 표현할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수식, 정삼각형인 경우는 타워 맥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거고, 비틀림 상수 그다음 사각형인 경우도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뭐 형태에 따른 각각의 뭐 전달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비트림 상수 같은 경우는 뭐 교재 뒷부분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I자 빔 혹은 뭐 디귿자, 뭐 Z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플랜지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작용하는 웹 부분 이런 식으로 각각을 따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은 계산해서 더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약에 비트림 상수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웹에 대한 비트림 상수 더하기 플랜지에 대한 거, 플랜지가 두 개니까 두 개에 대해서 더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B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도 이제 동일한 느낌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뭐 타우 맥스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책 뒤편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1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부 단원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두께가 얇은 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얇은 관은 일반적으로 뭐 항공기나 어떤 뭐 압력 탱크 이런 부분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어떤 다른 뭐 길이 부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매우 얇은 경우, 이럴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잘게 쪼갰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는가라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좀 개념을 좀 들고 옵니다. shear flow라고 해서 전단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 만약에 다음과 같이 이제 전단 응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토크가 이렇게 작용했을 때 각각마다 이제 전단 응력이 작용할 테고, 요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전단력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력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B 방향과 C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뭐 만약에 이제 위쪽 방향과 아래쪽 방향의 전단 응력이 값이 다르다. 혹은 뭐 그냥 타우 B, 타우 C라고 표현을 했을 때, 뭐 두께 성분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했을 때, 힘 같은 경우는 전단 응력 곱하기 면적이 되겠죠. 여기도 전단 응력 곱하기 면적.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위아래에 이제 힘이 같아야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 힘이 같다는 조건 하에서 다음과 같은 타우 B, TB는 타우 C, TC, 요것과 같이 이제 타우 곱하기 두께, 요게 이제 컨스탄트가 되게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타우 T 자체를 우리는 F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전단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단류가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두께가 얇은 관에서 여기서 작용하는 토크 자체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얇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작용하는 전단류가 있을 거고, 이 전단류를 만약에 ds만큼, 요 길이만큼 흘러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fds만큼의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R이란 걸 곱해주게 되면은 이 전체가 여기서 작용하는, 요 부분에 작용하는 토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 자체를 전체, 요 흘러가는 전체 길이, 만약에 이제 전체 길이를 LM이라고 봤을 때, 요거에 대해서 뭐 적분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뭐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토크 자체는 EF 곱하기 AM. AM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 중심선을 바탕으로 요 내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심을 바탕으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 이렇게 쓱 지나가는 면적인데, 그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F는 2AM분의 T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이제 전단율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토크를 만약에 안다. 그리고 형상도 알고 이 형상의 어떤 면적 자체를 안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전단 응력 값을 구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원래 이제 F 이꼴 타우 T였으니까 타우는 F 나누기 T가 되겠죠. 그래서 T로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단 응력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뭐 원형과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원형 같은 경우는 AM이 요 사이 면적일 테니까
파이 r 제곱이 될 거고, 타우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am 파이 r 제곱 곱하기 t, 소문자 t분의 대문자 t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면적 자체가 뭐 b 곱하기 h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버티컬 방향과 호리존탈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면 이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두께가 T1이냐 T2냐, 그래서 어떤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형 에너지와 이제 비트림 상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그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면적이 아닌 이제 부피를 보게 되면, 부피 같은 경우는 두께는 t가 될 거고, 요 방향 s 방향으로 ds, 그다음에 길이 방향으로는 dx만큼, 그래서 t 곱하기 ds 곱하기 dx 하면은 저 파란, 여기 저는 이제 노란색이죠. 노란색 박스 부분의 부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 에너지 밀도 U는, 소문자 U는 2G분의 타우 제곱이 되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변형 에너지 밀도 곱하기 부피를 하게 되면 변형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변형 에너지는 변형 에너지 밀도 곱하기 부피 해서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냥 뭐 요거 같은 경우는 t를 하나 더 써줬고, 아래 t를 나눠서 요거를 이제 f 제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u가 나오게 될 텐데, 요 수식에서 2g분의 f제곱, 얘는 컨스탄트였으니까, 얘는 상수값이었으니까 그대로 나오고, 2g도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t분의 ds는 0부터 lm까지, 그 다음에 dx는 0부터 l까지 이렇게 만약에 적분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될 텐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f 대신에 뭐 2am분의 t라는 값을 넣게 돼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비트림 상수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바탕으로 요거와 이제 u 값, 요걸 바탕으로 만약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 비틀림 상수 j 값에 대해서 구하게 된다 그러면, j는 2gu 분의 t제곱 l이 돼서 요것과 요거의 관계식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트림 상수 구한다 그러면은 이 전체 면적,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뭐 저런 형상이 나오게 되면 계산할 수 있게 될 거고, 이것도 이제 각 두께별, 두께가 이 ds 방향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뭐 이미 주어질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떤 형상이든 간에 두께가 얇은 간에 대해서 비트림 상수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비틀린 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틀린 각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뭐 파이 대신에 값을 넣을 수 있게 되겠고, 이 파이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GJ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봤을 때는 이제 파이 이꼴 TL분의 G IP라고 나타냈었는데, 원형관에서 이게 약간 일반화 되면서 이거 대신에 이제 J라는 비틀림 강도를, 비틀림 상수죠. 비틀림 상수를 가져왔고, 거기 상수에다가 G를 곱해서 비틀림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J라는 개념을 가져왔다. 그래서 J랑 IP는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가 만약에 원형관이 된다, 원형으로 생긴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IP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예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관과 정사각형관이 있을 때 얼마만큼의 효율 차이가 날 것인가. 만약에 재료가 같고, 토크도 같고, 두께도 같고,
같은 길이, 즉 뭐냐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만약 같다라고 했을 때 전달 응력과 비틀린 가게의 B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만약 원형관에서는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요 면적, 이렇게 지나가는 면적 자체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띠, 이렇게 원형관을 만드는 요 전체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J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이 전체 면적, 이렇게 요 면적 자체가 4 곱하기 뭐 BT가 되는데, 얘가 요 면적과 동일해야 되니까, 여기 같은 두께, 뭐 같은 길이니까, 그랬을 때 이제 휩쓰는 면적 자체가 이렇게 B제곱이 돼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냥 뭐 B를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각각의 이제 타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EAM이 되겠죠?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면적이 역수 개념이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약 21% 낮은 전달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GJ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요 J 관점이죠, J. 그래서 J 값이 어떻게 되냐? 비트림 상수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원형간이 조금 더 큰 회전 강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3단원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부분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들으면서 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들은 카톡이나 메일 통해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